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자, 한 주간에 어떤 흐름이 보이셨습니까? 네, 이번 한 주간은 아주 또 흥미로운 주제들, 특히나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주제들이 또 IT?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김덕진 부소장과 네. 저희 청취자분하고 제 생각이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자, 그럼 네. 첫 번째 이슈 어떤 겁니까? 1위 주제는요. 네. 경제 분야인데요. 네. 일단 1위는 제가 별로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키워드가 급락입니다. 급락. 급락? 네. 주가 급락? 네. 주요 기업들의 이 주가 급락과 관련된 이슈가 유독 이번 주에 좀 많이 있었는데 네. 가장 첫 번째 회사는 카카오입니다. 네, 카카오가 실제로 이제 이달에만 시총이 8조 가까이 증발했고요. 예. 카카오 그룹 전체로 보면 현대차 그룹을 넘보는 한 100조 원대까지도 이제 넘었었잖아요. 작년 12월에 시가총액이 113조 원이었는데 네. 이게 지금 93조 원대까지 급감한 어허. 것이지요. 10일 기준으로 보더라도 전 거래일 대비해서 카카오가 3.4% 떨어졌고 또 카카오뱅크 7% 이상, 카카오페이도 3% 이상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합산을 했을 때 카카오그룹의 시총이 말씀드린 것처럼 93조 원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삼성, SK, LG, 현대차 다음으로 이제 그룹 합산 시가총액 5위까지 이제 올라갔었는데요.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들이 왜 그런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른바 이제 빅테크에 대한 규제 리스크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전 세계적인 흐름이 이런 것이 아니냐라는 첫 번째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오히려 이게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것 같은데 카카오 신임 원래 공동대표로 내정이 됐었던 예. 류영준 공동대표 내정자의 이른바 먹튀 논란이었죠. 네. 카카오 대표가 이제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하고 나서 경영 중에 대량 매각을 통해 가지고 주가가 이제 14.3% 정도 3일 동안 3거래일간 급락한 적이 있었죠. 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른바 도덕적 해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었고요. 예. 이른바 카카오페이 먹튀 방지법 이런 얘기들까지 나왔었는데 이런 이제 이슈가 됐었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이 카카오 전체의 공동대표 내정이 됐다라고 하니까 이것에 대한 좀 부담이나 혹은 분노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노조에서도 반발하고 그래서 결국 대표직에서 물러났잖아요. 네, 그렇죠. 결국에는 네. 물러났지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 계속 얘기 나오는 게 김범수 의장이 지금까지 카카오를 좀 키워왔었던 방식이 이른바 형님 리더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친한 사람들, 그 계속적으로 있었던 사람들을 계속 그 안에서 분할시키고 그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 키웠는데 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른바 최근에 도덕적 해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좀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가 계속 너무 많은 관련사들이 상장을 하면서 희석되고 있다고 보는데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도 계속 상장을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른바 지금까지 있었던 방식이 좀 비판을 받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김범수 의장의 그 지분율도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탑10 기업 중에 가장 신생 기업인 카카오인데 국내 시총 탑10 중에 근데 그 중에서 김범수 의장 또 특수관계인인 카카오 지분이 25.47%니까 이게 보면은 이른바 이제 우리나라 4대 그룹이라고 그러죠. 삼성이나 현대차 이런 데들도 대부분 다 지분율이 오너 일가가 지분율이 10% 이하거든요. 네. 그럼 그런 걸로 봤을 때 이러한 김범수 의장과 특수관계인들이 25.47%다라는 거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전반적인 좀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로 말하면은 카카오만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기업들도 좀 급락이라는 검색어가 네. 보였다고요? 네, 그 중에서 또 가장 많이 나왔던 키워드가 또 LG생활건강 그리고 신세계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4년여 만에 100만 원을 처음으로 하회 100만 원 이하가 됐고요. 아메리퍼시픽도 이제 52주 차 신저가를 썼는데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라고 이야기됐을 때 일단은 중국이 요즘에 이제 리스크가 크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부분의 영업이익의 감소세가 두드러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중국 의존도가 50% 이상인데 중국에 대한 좀 리스크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근데 오히려 이것보다는 이번에 하락에 대해서 뭐 계속 이야기되는 것은 이제 신세계와의 연관성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증권가에서 계속 나오는 이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SNS 발언이죠. 뭐 이른바 멸공이라는 단어 때문에 네. 이게 중국에서 한국 제품 불매 운동으로 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뭐 신세계뿐만 아니라 이제 거래다 보니까 중국과 관련된 가장 관련돼 있던 LG생활건강도 계속 좀 주가에 대한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기업들한테 불똥이 튀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 주변에 SNS에서도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것인가 해서 가장 좀 피해 아닌 피해 기업으로 좀 LG생활건강 얘기를 좀 많이 했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어떠한 발언이 결국엔 많은 기업들에게 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기업 중에 하나는 쿠팡도 좀 이슈가 됐는데 네. 쿠팡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상장한 건 아니죠.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했는데 네. 쿠팡 역시도 지금 역대 최저 주가를 기록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어떤 그 지금 이커머스에서 계속적인 적자 행진들이 이제 더 이상 이제 계속적으로 시장이 버텨줄 것이냐 아니면 이 안에서 좀 흑자를 노려야 될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정의진 부회장 뭐 옹호하는 쪽에서는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주들의 손해를 끼치고 지금 표현의 자유를 얘기한 것이나 다름없고 다른 기업들한테까지 좀 피해줄 그렇죠. 우려가 있다. 이제 이런 상황인데 글쎄요, 뭐 기업체 오너도 뭐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있겠지만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손실로 가는 것. 그렇죠.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건 또 별도의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네. 자, 2위 주제 가볼까요? 네, 2위 주제부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네네. 산업 분야인데 자동차가 나왔거든요. 예. 근데 그 자동차가 CES 2022와 연관된 주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자동차인데요? 전기차 이야기들이 좀 나왔는데요. 네. 일단은 전기 자동차에 관련돼서 이 CES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포인트들이었냐면 우리가 이제 전기차 하면 테슬라를 떠올리는데 테슬라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에서도 이제 전기차에 집중하겠다고 했고 네. 기존에 자동차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도 자동차를 만들겠다라고 한 두 가지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GM의 이제 이슈인데 GM이 CES 2022에서 기조연설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최소 30대 그러니까 30종류 이상의 전기차를 출시할 것이다. 그리고 2030년까지 북미와 중국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50%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라고 이제 아주 강력하게 선포를 했고요. 네. 두 번째 이제 소니가 지금 이번에 그 전기차를 내놓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삼성전자가 전기차 만드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네, 이제 실제로 보면 이제 소니가 좀 의미가 있는 게 전기차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 사업을 소니가 5년 전에 포기를 했었어요. 예. 그랬는데 지금 다시 전기차를 아예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컨셉적으로 보여줬던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은 전기 SUV 차죠. 스포츠 유틸리티카 컨셉카를 이제 공개를 했고요. 그 안에서 어떤 부품들을 협력을 하면서 하겠다는 좀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자동차가 자동차주가 아니라 특정 전자주에서들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자율주행 전기차가 이제 휴대폰처럼 될 거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우리가 얘기 나오는 애플카도 언젠가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고 실제 이번에 CES에서 LG도 약간 컨셉카이긴 했지만 자동차를 좀 선보였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이제 전기차 시대가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자동차 회사라고 하는 경기가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또 LG는 전장 사업에 있어서 전 세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네, 언제든 맞습니다. 마음먹으면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좀 흥미로운 게 그랬더니 현대차는요 이번 쇼에서 자동차를 안 가지고 나오고 예. 모빌리티하고 로봇만 가지고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아예 이제 거기는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린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모빌리티 회사다라는 것도 이제 상당히 흥미로웠고 그래서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이제 로봇에 아주 잘 나가는 회사를 이제 현대차가 인수를 했는데 네. 그 회사랑 같이 해서 로봇캐, 그러니까 스팟이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이걸 네. 어떤 그림을 보여줬냐면 이른바 우리가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공장에서 물건을 옮겨요. 그럼 실제 현실 공장에서 로봇 개가 사람 대신에 물건을 옮겨주는 거예요. 네, 그런 식의 그림까지 현대차가 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이제 또 비즈니스라는 게 또 경계가 무너지고 있구나라는 걸 그러네요. 보여주는 좀 인상적인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자동차 분야 가운데 김덕진 부서장 눈에 네. 좀 신기하게 보였던 게 있다면서요? 네, 저는 역시 눈에 띄는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은데 뭐요? 색깔이 바뀌는 자동차가 나왔어요. 아마 소식 접하신 분들이 있을 것 네, 같아요. 검은색에서 흰색, 뭐 흰색으로 검은색으로 바뀌는데 이제 BMW에서 이제
기존에 이제 했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좀 보여준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저도 이제 영상을 좀 봤더니 예. 운전자가 앱이나 손짓을 가지고 이렇게 색깔을 변경을 하면 전기 신호를 통해서 자극이 돼서 전기 자극을 통해서 그 바깥의 색깔이 정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검은색이 약간 이런 거미줄처럼 변하면서 흰색으로 바뀌고요. 흰색이 또 거미줄처럼 이렇게 되면서 검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햇빛 반사나 흡수를 조절해서 실내 온도 조절을 할 수 있고 예. 환경 친화적으로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검정색하고 흰색만 되는데 앞으로 뭐 다양한 색깔이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되면 운전하다가 차의 색깔이 막 바뀌면 예. 다른 운전자들이 이거 뭐야 하고 이제 한마디로 산만하게 하거나 시야를 방해할 수 있잖아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게 시판이 될지 이게 판매가 될지는 조금 더 법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뭐 다 같이 바뀌는 차 타면은 아니죠. 모든 사람이 운전을 안 하면 자율주행이 되면 아마 신기하다 이러고 지나가지 않을까 아니,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아니 될 것 같아요. 자율주행차가 있는데 뭐하러 색깔 바꿔면서 해요. 이게 차 안 갖고 있어도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쨌든 안을 좀 이제 조금 덜 뜨겁게 하는 기술이라니까.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또 범죄 이용하지 않을까 또 걱정되게 그런 되고요. 생각 드네요. 자, 3위 중 어떤 겁니까? 3위도 IT입니다. 아, 3위는 그래요? 이제 말씀드린 2위는 산업에서 자동차였고 예. 3위는 IT 분야인데 이것도 CES 2022인데요. 이렇게 우리나라 CES 좀 뜨거운 이유를 일단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내 기업이 정말 많이 참여했어요. 이게 실제로 2,200개 업체가 전 세계적으로 나왔거든요. 예. 그 중에 우리나라 기업이 500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와. 4분의 1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라스베가스인지 한국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많은 기업들이 참여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올해 가장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는 환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 중에 이제 뭐 다른 것들은 많이 나왔으니까 좀 눈에 안 띄는 걸 제 기업을 하나 가져왔는데 반도체 관련 기술에서요. 친환경 반도체 공정 장비가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같이 협업을 해서 나온 기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반도체를 만들어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관련 산업을 아시는 분은 알지만 반도체가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그 반도체를 이른바 씻어낸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네. 스크러버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화학물질을 제거할 때 물을 엄청나게 많이 써요. 그리고 그 물을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폐수에 대한 이슈도 있고 또 이 물 자체가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 때문에 반도체 공장 주변에서는 상당히 항상 불만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온 기술이 뭐냐면 이렇게 반도체를 씻어주거나 반도체를 깨끗게 할 때 물이 필요 없는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실제로 반도체 공정을 할 때 그러니까 반도체를 씻어내는 게 전체 물 사용량의 45%인데 이걸 줄일 수 있는 것이고요. 환경에도 이제 아주 도움이 되는데 이런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이제 실제 상용화가 되고 있다고 해요. 초격차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도 못 따라오는 기술 격차를 우리가 가지고 갔으면 좋겠고요. 자, 4위 주제는 뭡니까? 4위는 생활이라는 키워드고요. 머리라는 키워드인데요. 탈모 관련 얘기입니다. 대선판에도 탈모가 이제 등장하더니 네. 생활에서 나온 건 탈모 자가진단법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SNS에서 화제가 됐어요. 자가진단법요? 네, 어떤 거냐면 정수리 부위 모발 그리고 뒤통수의 모발을 비교했을 때 뒤통수 모발에 비해서 정수리 모발이 좀 가늘어진 것 같다 느끼면은 탈모 초기가 의심되니까 병원을 꼭 가보시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이제 20년 이상 탈모 치료를 하셨던 병원의 교수님께서 방송을 해서 얘기를 해주신 건데 네. 보통 눈으로 봐선 비교하기 쉽지 않은데 뒤통수 쪽에다가 손을 쑥 집어넣고 다음에 정수리 쪽으로 손을 이렇게 쭉 집어넣어서 두 개를 이렇게 같이 만져보면 정수리 부분이 가늘어졌다는 걸 느끼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가늘어졌다라고 하면 빨리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하루라도 빨리 받으시는 게 더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같이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5위 주제는요? 네, 5위 같은 경우에는요. 스포츠 분야고요. 베이징 올림픽 관련 이야기인데 김연아 키즈라고 불렸었던 리틀 연아 중에 김예림 선수 그리고 유영 선수가 베이징 티켓을 획득했다는 소식이고요. 이번만큼은 또 새로운 어떠한 힘찬 출발력에서 그들의 선전을 기원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참 소식 전하다 보니까 막 네. 숨가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화제들이 있었네요. 네, 오늘 이슈 이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성환의 시사회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2022년 시사야에 바라는 점, 시사야가 응원해 줬으면 하는 청취자분들의 새 결심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자번호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